안녕하세요. 의사로서 또 셀프 디펜스 교감으로서 오늘 할 이야기는 홈 디펜스입니다. 네, 보면 많은 사람들이 셀프 디펜스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또 연습도 하죠. 하지만 홈 디펜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가장 당연한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. 첫 번째는 집에 알람 시스템을 하세요. 아마 그전에 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마존에서 35불인가 주고 샀습니다. 소리도 아주 크고 모션 디텍션 2개 따로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곳은 다 커버가 됐죠. 하지만 돈을 좀 더 쓰면은 알람 회사가 직접 나와서 알람 설치 다 해주고 매달 유지비를 받죠.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집에 알람이 있는데도 60% 이상의 알람을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귀찮아서, 두 번째는 애완동물 때문이죠.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도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있죠. 스카이입니다. 해서 밤이나 저희가 나갈 때는 이 스카이가 있는 방에 펜스를 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션 디텍션과는 상관이 없죠. 또 여기에서도 돈을 좀만 쓰면은 동물 움직이면은 알람이 안 오는 시스템도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집 바깥에 불을 좀 밝은 불을 켜는 게 좋고요. 세 번째는 현관문이나 뒷문이나 창문들을 좋고 강한 락으로 바꾸는 거죠. 네,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잠가야 되죠. 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도둑놈들은 열린 문이나 창문이나 차가운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. 또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집들을 찾고 다니죠. 네 번째는 밤에 방문들을 꼭 잠가야 됩니다. 네, 범죄인들과 인터뷰해 봤더니 만약에 방문이 잠겨 있다고 하면 억지로 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왜냐면 총 맞기 싫기 때문에. 하지만 문이 안 잠겨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요. 잠겨 있으면 안 잠긴 방을 찾아간다고 합니다. 네,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죠. 문이 열려 있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더 위험하죠. 또 실제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각자 자기 문을 잠그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. 또 지금 성인이 돼서도 밤에는 각자 자기 문을 잠그고 자죠. 네, 다음에는 홈 디펜스 총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각자가 본인들한테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. 네, 홈 디펜스나 어떤 디펜스가 됐든 간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옆집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죠. 하기 때문에 범죄인한테는 최대한 임팩트를 주면서 관통력이 너무 강한 것은 안 써야 됩니다. 네, 첫 번째는 리버버죠. 이렇게 보시면 이 총알은 없고요. 이 권총은 357 매그넘이나 30의 스페셜을 같이 쓸 수 있죠. 하지만 저는 30의 스페셜을 권하고요. 또 탄두는 납이 좋습니다. 이런 리버버의 장점은 아무나 방아쇠 당기면 나가죠. 또 만약에 총알이 문제가 있어서 발사가 안 되면 방아쇠 한 번 더 당기면 그냥 나갑니다. 내가 가지고 다니는 개인적인 권총이 아니고 홈 디펜스라고 하면 꼭 제가 쓰는 건 아니죠. 만약에 필요하면 제 아내가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 쓸 수도 있죠. 하기 때문에 총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리버버가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하지만 단점은 총알이 6발이죠. 뭐 어떤 총은 7발짜리도 있지만 보통 6발짜리인 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. 네, 다음에는 9mm죠. 9mm나 할로폰도 권하고요. 이런 종류의 권총의 가장 큰 장점은 총알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거 둘 다 15발 플러스 1발이기 때문에 16발을 쏠 수 있는 총이고요. 하지만 단점은 위급한 상태에 나도 모르게 손이 이 슬라이드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매거진 릴리스 버튼 잘못 누르면 총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실제 이런 권총들이 제밍이 더 많죠. 더 나아가 홈 디펜스는 나 혼자만 쓰는 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총을 홈 디펜스라고 하면 이 총을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충분한 연습을 함으로써 사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. 네, 다음에는 20개의 샷건이죠. 네, 총알은 비었고요. 네, 샷건도 펌프 액션을 권하죠. 왜냐면 기능에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. 또 실제 이 토니 게이지는 폴딩 스탁이 있죠. 이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에 보관하기가 더 편하죠. 저는 벅샷을 권합니다. 네, 다음에는 12게이지죠. 네, 총알은 비었고요. 네, 12게이지 마찬가지로 펌프 액션과 벅샷을 권해드립니다. 또 제가 권하지 않는 것은 작은 플래시라이트나 아니면은 레이저리죠. 그 이유는 데이터를 보면 범죄인들이 플래시라이트이 보이거나 레이저리 보면 거기에 대고 무조건 쏜다고 합니다. 예,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셀프 디펜스나 홈 디펜스에 쓰이는 총과 다른 도구들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권총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이 스트라이크 파이어 피스톨이죠. 이것은 글락 19이고요. 이런 권총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봅니다. 하지만 가장 위험한 권총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그 이유는 일단 총알이 들어가면은 파이어핀 스프링은 당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아쇠만 당기면 꽝 하죠. 또 보통 이런 총은 안전장치가 안 따라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. 경험이 있는 이 교감들도 자기 자신을 쐈을 때 보면 거의가 다 스트라이크 파이어 피스톨이죠. 네, 당연히 안전하게 차근차근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좀 흥분하거나 급하거나 더 나아가서 위급한 상태에서는 실수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자기 다리를 쏘거나 자기 손을 쏘는 총이 대다수가 이 스트라이크 파이어 피스톨입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더블 액션, 싱글 액션이죠.
총알 없는 거 확인했고요. 총알이 들어가 있어도 첫 발은 더블 렉킹이죠. 그 뜻은 이 햄머리 뒤로 왔다 가야 되기 때문에 방아쇠 당기는 게 상당히 길고 힘이 좀 들죠.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수로 발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또 보통 이런 종류의 총은 안전장치와 이 디카커가 따라오죠. 네, 세 번째는 리버벌이죠. 네, 실제 이런 리버벌이 가장 안전하고 기능의 문제가 제일 없죠.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홈 디펜스로 성인 식구들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총을 하나 준비한다고 하면 이 리버벌 괜찮습니다. 왜냐면 모두가 총을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셀프 디펜스나 총을 갖고 다니기에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총이 다 따로 있죠. 네, 제 아름다운 구치나한테는 어떻게 하냐고요? 네, 이것은 사격장에서 사격하거나 아주 재밌는 시합을 할 때 사용하는 권총이죠. 네, 또 아무리 좋은 홈 디펜스 총이 있다 하더라도 총 금고에 들어가 있고 총알이 따로 있다고 하면 필요할 때 의미가 없죠. 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들이 있어야 됩니다.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침실이라든지 패밀리 룸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의 레크레이션 룸이나 운동실이죠. 네,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주마다 총 보관법을 따라야 됩니다. 또 실제 요새 작은 총 금고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. 네, 또 한 가지는 룸 클리어링을 많이 보죠. 하지만 절대 룸 클리어링 하면 안 됩니다.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딱 한 가지인데 나와 내 아이들 사이에 있는 방은 당연히 클리어하고 가야 되죠.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을 내가 룸클리어로 들어갔을 때 나쁜 놈이 방 안에서 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제일 먼저 총을 맞죠. 하지만 내가 특공부대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아서 나쁜 놈 먼저 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. 예, 왜냐면은 내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는데 총을 갖고 들어가서 총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악화시킨 자로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. 네,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내 집에서도 총은 나나 내 식구의 목숨에 위험을 느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든다고 하면 내 주차장에 누가 와서 창문을 깨고 차를 훔쳐갔을 때 권총을 갖고 따라가면서 멈추게 하던가 총을 쏘면 안 되죠. 또는 누가 내 집에서 소중한 물건을 갖고 도망갔을 때 총을 갖고 따라가면서 멈추게 하거나 쏘면 안 됩니다. 법적으로는 총기를 재산이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? 안전한 데로 가서 119를 부르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네, 또 한 가지는 내가 리빙룸에서 TV 보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네, 좀 상상이 안 되죠. 저도 상상이 안 되는데 유튜브나 또 한 데 보면 실제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. FBI에 의하면 현관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확률이 34%라고 합니다. 네, 이런 상황에서 총을 가지고 나쁜 놈과 대적하면 안 되죠.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총과 셀폰을 가지고 다른 문으로 탈출하고 옆집이나 안전한 데 가서 119를 부르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단, 집에 다른 식구가 있을 때는 그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으로 대적을 해야 되죠. 네, 다음에는 홈 디펜스 계획에 대해서 말해볼까요? 네, 이 계획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. 온 식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연습도 해야 됩니다. 함으로써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온 식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. 네, 첫 시나리오는 실제 생각보다 많이 있는 일인데 제 친구네 집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. 고등학생 딸이 항상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오는데 이상하게 차고 문이 열리는 거 보고 자기 생각에는 아빠가 일찍 왔나 아니면 엄마가 일찍 왔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차고 안으로 들어와서 집 문을 열면서 차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. 이랬을 때 소리가 나니까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도둑놈이 랩탑을 들고 갔던 거 던지고 도망 나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. 네, 만약에 차고문을 안 닫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이런 범죄인들과 1대1로 만났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. 갑자기 흉악한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죠. 네, 이렇기 때문에 항상 식구들한테 다 말해야 됩니다. 만약에 집에 와서 뭔가 좀 이상하다. 차고문이 열려있든지 창문이 깨져있든지 창문이 열려있든지 뭐 문이 열려있든지 뭐가 됐든 간에 느낌이 이상하면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일단 한 50야드 정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아니면 옆집에 안전한 데로 가가지고 식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식구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119를 부르는 것이 제일 좋죠. 내가 가끔 유튜브나 뭘 보면 이런 상황에서 총을 가지고 혼자 집에 들어가서 룸 클리어 하는 연습하는 걸 봤는데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. 만약에 클리어 하고 싶으면 하우스 클리어, 집을 다 클리어 하세요. 어떻게 하냐고요? 만약에 집에 알람이 있으면 먼 거리에서 리모트 컨트롤 알람을 켜세요. 또는 차에서가 있으면 먼 거리에서 차의 패닉 버튼 누르세요. 이랬을 때 알람이 울면은 만약에 도둑놈이나 나쁜 놈이 있다고 하면 백발백중 도망갑니다. 이랬을 때 안전한 거리에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죠. 네,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. 저 집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밤에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우리가 잠에서 깨죠? 하고 누가 집에 있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어떻게 하세요?
네, 저희 집에서는 각자의 하는 일이 있죠. 예를 든다면 저희 집 사람은 셀폰을 가지고 119를 부르는 거고 저는 곤충을 잡는 겁니다.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서 저희 둘만 살지만은 아내는 셀폰을 들고 저는 곤충을 들고 안방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119를 부르는 거죠. 또 동시에 저는 큰 소리로 119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또 경찰이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나한테는 곤충이 있다는 것을 큰 목소리로 몇 번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. 네, 당연히 아무도 집에 없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좀 바보같이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하지만은 만약에 아이들이 집에 있다고 하면은 똑같이 제 아내는 핸드폰을 잡고 저는 곤충을 가지고 복도로 나오되 아래층에서 올려볼 수 없게 저는 벽 뒤에 숨고 아내는 보이지 않게 몸을 낮춰서 아이들 방으로 가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저는 총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내가 안전하게 들어갔을 때 저도 빨리 방으로 같이 들어가서 모두가 다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는 겁니다. 그리고 똑같이 119를 부르고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죠. 화장실 안에서는 절대 문 앞에 서 있으면 안 되죠. 총 맞기 딱 좋아요. 하기 때문에 옆으로 서 있든지 또는 화장실이 작으면 바닥에 누워서 권총을 위로 잡고 있는 게 좋죠. 이랬을 때 우리는 총 맞을 확률이 없지만 총을 쏠 준비는 돼 있는 거죠. 네,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저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가끔 유튜브나 TV나 뉴스 보면은 실제 있습니다. 또 실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집에서 TV를 보든 뭐를 혼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이나 다른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하는 소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이럴 때는 자기 셀폰과 총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문으로 도망 나가야 됩니다. 그것이 뒷문이 됐든 지하문이 됐든 도망 나가서 안전한 먼 거리에서 또는 옆집에 가서 119를 부르고 신고를 해야 되죠. 하지만 만약에 집 안에 다른 식구가 있다면 이 상황은 완전히 바뀌죠. 이럴 땐 총을 가지고 하이웨이 포지션이나 푸드런 포지션에서 큰 소리를 식구들한테 빨리 내려와서 빨리 안전한 문으로 도망가자 얘기하면서 식구들을 보호할 준비는 돼 있어야 되죠. 네, 마찬가지로 모두가 안전한 장소나 또 안전한 거리에서는 119를 부르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은 저희가 상상하기 좀 힘들어요. 특히 저희 동네는 미국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동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계획도 만들고 식구들과 같이 나누는 것은 나쁠 것도 없죠. 네, 당연히 모든 시나리오를 다 커버할 수는 없죠.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에 따라서 직접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계획을 만들고 식구들과 나누세요. 네, 이런 계획과 훈련은 상당히 심각하지만 엄마들은 빼놓고 아이들은 재밌어 합니다. 또 실제 연습할 때 절대로 진짜 총을 쓰면 안 돼요. 총알이 없다 하더라도 장난감 총이나 모델 총을 써야 되고요.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냥 핸드폰 가지고 곤충에 생각하고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. 네,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세요.